안녕하세요. 1월 14일 완초스 스터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확률에 대한 저희들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기대감 노트에서 남아있는 예제 4번부터 7번까지 시간이 된다면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레코드 하기 전에 윤진 선생님께서 그, 음, 어떤 가치와 사물을 구분하는 그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있어서 기대값의 작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희삭 선생님이 이어서 할 차례입니다. 전가요? 네. 음, 저는 방금 전까지 이 책을, 제목이 잘 안 보입니다. 아, 아, 베이즈. 저도 저 책 있어요. 그 도형 음, 그리면서 음, 기하적으로 그 확률을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수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네. 예, 그림으로 음, 어떤 그 베이지 추정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책이죠. 음. 일본 그래서 사람이 쓴 책 아닌가요? 네? 일본 사람이 쓴 책이죠.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일본 사람이 쓴 책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지금 다 읽지 못하고 앞에 부분만 봤는데, 이제 그 빈도주의와는 다른 그 베이지 추정? 베이지주의? 그런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빈도주의는 저희가 큰수의 법칙에 따라서 실험을 여러 차례 거듭했을 때 어떤 특정 확률에 수렴한다는 어떤 설명이 있다면은 베이지주의는 사전 확률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사전 확률에 어떤 정보가 되는 그런 데이터가 전달이 됐을 때 그 확률이 한번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주어질 때마다 확률이 수정이 돼서 조금 더 사실에 알맞게 확률이 변화하는 그런 걸 이렇게 보여주는,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러프하게 설명하면은 그런 사고 방식, 철학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내용도 이렇게 심층적으로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잘 알듯이 설명하는 거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겠지만, 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밌는 예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 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나를 좋아할 확률. 그러니까 그러면 사전 확률은 0.01%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일단 실험으로 이게 성립할 수 있는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죠, 우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10회, 100회 반복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동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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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에 이어서 오늘은 좀 자유롭게 확률에 대한 어떤 저희의 공상이나 상상이나 네.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알 수가 그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여직원한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막 물어보면은 그걸로 이제 어떤 내 회사 생활 같은 게 결정될 수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실험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어 확실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걸 물어봐야지 또 알 수 있는 거라서. 근데 본인만 알고 있죠. 이게 정해져는 있죠, 사실은. 근데 네. 이게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정해져는 있는데 그걸 확인을 못 할 뿐이죠. 그래서 이게 빈도주의에서 말하는 그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처럼
그것과 같은 부류의 실험으로 분류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 확률로 여직원이 나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를 50대 50으로 사전 확률을 두고서 거기에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돼서 여직원이 나한테 초콜릿을 주는 이벤트를 정보로 넣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전 확률이 50대 50의 그 여직원이 나에 대한 마음이었다면은 초콜릿을 주는 그 행위는 이제 조건부 확률의 기능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정보가 첨가돼서 확률이 다시 변화하고 그거에 따라서 확률을 계산해서 이제 사후 확률이 만들어지고 그 사후 확률에 따라서 초콜릿을 준 행위가 반영된 사후 확률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후 확률을 바탕으로 해서 뭐 또 다른 이벤트가 있다. 그 여직원이 갑자기 말도 없이 내 뺨 싸다구를 풀이 갈겼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확률이 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정보가 첨가되면서 확률이 계속 변화하는 그런 추세를 관찰할 수 있는 게 어떤 베이지주의에서 말하는 그 통계학의 어떤 규칙 같습니다. 근데 한번에 그 자연스러운 얘기를 생각에 가까운 직관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냥 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아, 네. 그래서 되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처음에 어, 17세기에 이제 라이프니츠라는 인도 수학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법학자이기도 해서 이런 재판 관련된 일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증거로부터 이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피고인의 유죄의 신빙성을 이제 주관적 확률로 이제 구성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을 계속 생각해서 신빙성이라던가 어떤 증거 설득력 같은 거를 이제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서 probability란 가능성이라는 어떤 단서 같은 거를 사고법을 계속 개발하게 됐고 그 다음에 17세기에 들어서 이제 파스칼이나 페르마가 이 확률이라는 걸 이제 숫자로 개념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베이즈가 이제 스코틀랜드의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그 목사직을 물려받아서 그 시대에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수학을 공부하는 것도 되게 흔한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뭐 확률 사고법에 있어서 문제 해법에 대한 뭐 고찰인가 이런 논문을 한 편 썼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어떤 베이지주의의 어떤 가장 근간이 되는 어떤 이론이 담겨져 있고 그걸 이제 후에 라플라스라는 이제 과학자가 조명을 해내고 이제 1950년대 가가지고 이제 미국의 세비치라는 그런 학자가 현대에서 쓸 수 있는 그 베이지주의를 좀 이렇게 닦아놔가지고 이제 주관적인 확률을 이제 좀 이렇게 현대에 대두시켰다 그런 식으로 맥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법정에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6세기 이후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런 태동이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확률을 배우고 있는데 확률이 좀 다른 수학의 다른 분야보다 굉장히 현실 세계의 어떤 일상적인 삶과 관계가 있는 파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예제에 나오는 내용들도 무슨 모텔을 살려고 하는데 수익이 얼마니 그러거나 무슨 게임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완전히 수학적으로 어떤 굳어진 방법으로 하다 보면 뭔가 현실과 안 맞을 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법정에서 뭐 그것도 발생한 것도 생각해 보면 뭐 이 변론에서 이길 확률 다 인간의 마음 같은 게 결부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얘기 듣고 막 떠올랐는데, 뭐, 예를 들어 쇼핑몰 같은 데서도 뭐 클릭한 사람들이 물건을 살 확률, 뭐 이만큼 광고에 노출됐을 때 그게 구매로 이어질 확률, 그런 거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그런 게, 어떤 기존의 어떤 수학적 방법과 좀 안 맞고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어떤 인간의 행동과 사고와 마음과 욕망과 그런 것들을 계속 결부시킬 수 있는 수학적 구조 같은 거를 만들려는 시도를 당연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뭔가 그런 시도 중에 아닐까. 어떤 그 시행을 계속 할 때마다 확률이 변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영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음, 저희 오늘은 좀 저희가 확률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확률에 대한 좀 자유로운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지금 그, 윤지는 선생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뭐 흡연이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 여기 보니까 뭐 영화 추천, 뭐 음성 인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음, 그냥 뭔가 고정되지 않은 그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는 대상에 대해서 뭐 신체나 생물 같은 것도 그 신체나 세포 같은 게 계속 변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어떤 확률을 추정하고자 할 때 어떤 구조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음. 어, 저, 제가 죄송한데 강의를 못 들은 지 조금 됐는데, 혹시 최근에 베이지 정리가 진도가 나갔던 건가요? 아니요, 저희 그냥 그 기대감 노트를 조금 시작했는데요. 그 아, 네네. 와중에 이제 윤진훈 선생님께서 베이지 정리를 언급하셨고, 아, 그리고 황희서 선생님이 좀 공부를 해오셔갖고, 어,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동주 선생님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베이지 정리. 아니요, 저도 드러만 보고 제가 이제 업무에서 가끔씩 음, 베이지 정리를 이용한 통계라는 거를 봤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고 그냥 결과가 뭐 어떻다라는 그 해석만 받아들였어가지고, 저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대체 뭔가. 네. 음. 황희 선생님께서 더 공부를 해오셔갖고 한번 발표를 해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뭐지? 고구마 줄기인 줄 알았는데 파보니까 아래 아주 지하 몇 층인지 모르겠는 뭐가 있더라. 네,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어, 공부해서 발표할 수 있으면은 사전에 말씀드리고 예, 공유드리겠습니다. 그 교수님은 그 베이스 정리를 잘 아실 텐데 그런 분들의 사고방식은 어떨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궁금한 일상생활에서도 약간 베이직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약간 셜록 홈즈가 그 단서들을 토대로
뭔가 진리에 도달해 나가는 것처럼 그런 사고방식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옳을 것 같은데 이걸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막상 계산을 해보면은 다른 결과가 올바른 경우도 있고, 혹은 이 베이지 정리가 직관적이지 않고 시계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법정에서 잘못 이용해서 잘못된 계산을 만들어서 판결을 잘못 내려서 어떤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전문가라던가 통계학자 같은 분들이 필요한 이유가 어떤 그런 어떤 정밀하고 객관적인 어떤 사실 판단을 통계학이라는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 굉장히 정밀한 언어로 쓰기 때문에 일종의 소 잡는 칼이 아니라 그 의사들이 집도하는 그 메스처럼 굉장히 작고 세밀한 도구인가 봐요. 아, 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훈련된 사람만 잘 쓸 수 있는. 네. 제가 주워들은 바로는 사전 정보가 확실해야 성립되는 것들인데 조건부 확률이니까. 근데 이제 실제 상황에서 이 정보가 100% 정확할 때가 없을 수 있어서 실제 적용이 쉽지 않지 않나 싶긴 합니다. 어, 약간 빈도주의 대신에 쓰는 거지만 그나마 뭐 아무튼 뭔가를 예측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래도 적당한 도구이긴 한가 봐요. 그럼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건가요? 네, 그럼 이제 진도를 나갈까요? 그러면 베이지 정리에 대한 궁금증은 좀 남겨두고 뭐 나중에 한번 최널지기님께 부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어, 요즘 바쁘신 것 같아갖고 좀 정리. 그러면 저희가 어, 어, 공유 중지를 좀 제가 잘못 공유를 했던 것 같아갖고 음, 됐죠? 어, 잘 보이시죠? 저희가 지금 모텔 그 수익률 부분을 했고요. 오늘 시작할 부분이 예제 4번 음, 부분 한 분이 나서서 읽어주실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어, 아이스 예제사. 아이슬란드 클럽은 기금 마련을 위한 복권을 개최하고 있다. 2달러에 판매된 복권이 10,000장 있다. 1등 상금은 3,000달러, 2등 상금은 1,000달러는 3명, 3등 상금 500달러는 5명, 위로 상금 100달러는 20명에게 지급된다. 순수 이익, 상금에서 복권 비용을 뺀 금액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하자. 기대값 x를 구하고
결과를 해석하시오. 이거, 음, 또 이제 풀이를 시작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음, 네, 두 개, 빨간색. 어, 그러니까 지금 1등은 3,000달러에 한 명, 2등은 1,000달러에 세 명, 3등은 500달러에 다섯 명, 그리고 위로 상금 100명은 20명, 달러에 20명, 그리고 총합은 29명인데 전체 복권은 판매된 복권이 만 장이니까 어, 어,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그 값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순수 이익이죠. 순수 이익은 복권 구매 비용에서 상금에서 복권 비용을 뺀 금액이니까 이제 복권 비용은 2달러죠. 그러니까 빼면 되죠. 이렇게 3천에서 2달러를 빼면은 2,998. 1,000달러에서 2달러를 빼면은 998. 그리고 500에서 2달러를 빼면은 498. 그리고 100달러에서 2달러를 빼면은 98달러. 그리고 나머지 이 29명을 제외한 나머지 그 인원은 한 1원도 받지 못하니까 이제 0달러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등은 한 명이니까 1분의 1만. 그다음에 2등은 1만, 오 20. 그다음에 나머지는 1만에서 29를 뺀, 그래서 표는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대값은 이 금액을 전부 곱해서 더하면은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0이니까 곱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 제가 이걸 미리 좀 계산을 해서 수가 좀 커가지고 했는데 금액이 어, 1.0442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권을 2달러에 팔고 있지만은 이 복권을 구매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그런 기대값은 1달러가 조금 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복권 판매처는 믿지는 장사는 안 하니까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그 기대값이라는 게, 어, 구매자의 입장인가요? 판매자의 입장인가요? 기대값이 매장. 판매자 입장, 그 기대값이라는 게 1등, 네네. 2등, 3등 위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기대값을 따져야 하는 건가요? 네 가지를 여기는 구분해서 어, 그 기대값, 판매자나 어, 그 구매자가 아니고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X라는 것을 어떻게 지정하냐? 근데 보면 그 상금에서 복권 비용을 뺀 금액이 확률 변수라서 그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저는 음, 다른 생각인데 한번 써봐도 될까요? 음. 네. 아, 저는 틀릴 수도 어, 일단은 확실한 거는 만장이 다 판매가 됐고, 그래서 1등이 한 명이니까, 또 2등은 3명이니까, 3등은 5명. 당연히 1등, 2등, 3등 위로 상금이 모두 이 만장 중에 모두 있다는 정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만에서 1,500을 빼서 1,500이 나왔는데, 음. 아일랜드 클럽이 이 복권이라는 대규모 실험을 통해서 1,500달러라는 이익을 본 거죠. 그런데 복권이 만장이잖아요. 따라서 총 금액의 만장을 뺍니다. 나눕니다. 그러면 복권 한 장의 기대값은 0.95달러인 거죠. 그러니까 구매자는 이 복권을
복권 한 장을 사는 즉시 0.95달러를 손실을 입는 거예요. 반대로 아일랜드 클럽 입장에서는 0.95달러를 받는 거였죠. 뭐 수수료나 뭐 세금 그런 거를 제외하고 단순하게 계산한 거이고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기대값인 것 같아요. 제 계산도 윤진호 선생님 계산이랑 값은 같은데 저는 방법은 황희서 선생님 방법으로 하긴 했거든요. 네. 이렇게 다 곱했었는데 다만 마지막 황희서 선생님이 이렇게 상금을 못 받는 경우를 0으로 설정을 하신 거를 저는 이거를 마이너스 2로 설정을 했더니 네. 값이 0.95로 나오긴 했었습니다. 어, 근데 근데 이제 이거를 0. 마이너스 2로 쳐야 되는지를 조금 고민하고 있었어요. 상금에서 그, 복권 비용을 네. 뺀 금액이니까 0에서 2를 빼서 마이너스 2로 하면 되나를 아니면 이거는 빼고 생각하느냐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는 저도 그 그 생각, 쓰는 게 어려워서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네. 네. 저도, 잠시만요, 채팅. 음, 그, 저도, 음, 마이너스 2를, 해야 돼, 그 고민을 했고, 근데 지금 답지를 보니까, 솔루션을 보니까 마이너스 2로 봤습니다. 네. 예, 그러면 계산을, 그, 어, 고영아 선생님 이거 계산을 다 끝까지 했나요? 제가 예, 계산, 그 양수 부분 계산 합친 게 옆에 1.042 황희 선생님 올리신 값이고요. 네네. 그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까지 하면, 예, 그거 합치면은 만분의 9,500이 나오긴 합니다. 음, 음, 저도 한번 지금 마이너스 2까지 한 거 해볼게요. 저도 계산기로 하고 있어갖고, 음, 생기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0.997. 저도 마이너스 0.95.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 솔루션에 마이너스 0.8이라고 나왔는데, 약간 이 계산이, 제가 솔루션에 나와 있는 계산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저희가 다 마이너스 0.95가 나왔죠. 어, 솔루션이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솔루션에 있는 계산을 식 따라서 다시 해보는 동안, 또 그럼 다음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근데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그 기대값이? 마이크 꺼져 있으십니다. 마이너스예요. 기대값이. 이 마지막, 아, 요 마지막 부분. 이게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요. 네. 마이너스 0.95가 나오고, 아까 윤진아 선생님께서 구매자 쪽이라고 생각하셨던 생각이 가까운 것 같고, 순수익 아니면은 설정을 이익이라고 설정을 해서 볼까요? 근데 어, 현금에서 복권. 그러면 저희 그런 사고방식
적절하지 않고 총수 이익, 이 상금에서 복권 비용을 뺀 거. 그러니까 네 윤진우 가지. 선생님 계산이랑 위에 황희삭 선생님 계산이랑 같은 계산입니다. 그 제가 왜 네. 같은지 이따가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 수 같은 계산입니다. 어, 음. 그렇다면은 왜 1등, 2등, 3등 위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계산을 해야 되나? 잠시만요. 제가 지금 솔루션에 나와 있는 거 잠깐만 더 해보고, 음, 확률이 달라서 구분해서 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이너스 0.95가 맞는 것 같고, 지금 솔루션에 나와 있는 게, 요게 계산이 틀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윤진훈 선생님이 계산하신 거랑, 윤진 선생님 거 지우지 말아주세요. 그, 황현 선생님 거 지금 살짝 왼쪽에 1등, 2등, 3등 이 부분만 좀 지워주시겠어요? 아, 그 네. 표는 그대로 놔두고. 음. 지금 윤진훈 선생님께서 써주신 게, 이거 좀 큰가? 음, 스, 음. 그리고, 잠시만요. 음, 빼, 빼, 그 다음에 빼기, 음, 이걸 이렇게, 어, 요 마지막에 2를 뺀 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음, 이게 맞나요? 잠시만요. 아니다. 빼기 2. 이렇게 돼. 지금 윤진우 선생님 계산이, 요런 식인 거거든요. 여기 아래, 요 부분이, 결국은 요 위에 거를 더해갖고 나중에 만으로, 음. 나누게 될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 2라서 만분의 2만, 이렇게 돼갖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가 위치가 2만이 요 2만인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된 거. 예를 들면. 그런데 요, 음, 여기서 이 2만을 또 쪼개면, 어, 2가 한 개가 있고, 여기 한 개거든요. 또 2가 세 개가 있고, 순서를 바꿔서, 음, 세 개 2가 있고, 요 세 개. 그리고 다섯 개 2가 있고, 그리고 20개의 2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
어, 997개의 2가 있게 돼갖고, 음, 여기랑 여기가 묶이고, 얘랑 얘랑 묶이고, 얘랑 얘랑 묶이고, 뭐 같은 색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면, 한 번 더 써볼게요. 여기 만분의가 있는 거고, 지금 녹색 부분이 1로 묶이면 1 곱하기 3000 빼기 2가 되고, 보라색 부분이 3으로 묶이면 3 곱하기 1000 빼기 2가 되고, 주황색이 5로 묶이면 5 곱하기 그 500 빼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20으로 묶이면 20 곱하기 100 빼기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남는 게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여기 걸려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999 곱하기 2가 되는 거라서 이게 황희석 선생님이 하신 계산인 거잖아요. 맞죠? 얘가 요렇게 어, 공통분모로 이렇게 가면 요 첫 번째 것만 써보면 어, 3000 이게 2998 곱하기 만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윤진우 선생님 하신 거랑 황희석 선생님이 하신 거랑 계산이 똑같은 계산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똑같은 거고. 맞나요? 그, 음. 그러니까 아까 고영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이너스,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을 네, 헤아려서 네. 그 나머지도 마이너스 2를 곱해줬잖아요. 근데 제 시계는 그게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어, 그걸 0으로 네, 처리해가지고. 맞아요. 요 부분, 지금 네네. 요 부분 0만 마이너스 2로 바꾸면 똑같은 계산됩니다. 아, 네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음. 어, 그, 그,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이고, 1만에서 29를 뺀 걸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개수가 몇 명이었죠? 9971. 맞아요. 997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당첨자 수가 29명이니까 네, 9971. 그 29명을 지금 여기로 다 분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그 29명을 제외한, 만 명에서 29명을 음. 제외한 수를 여기 999 대신, 네, 지금 바꿨습니다. 아, 네. 9971로 하면은, 예, 같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값이 왜 0.95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대값이 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여야 하는지 음. 입니다. 네, 대답해 주실 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값 설정을 순수 이익, 상금에서 복권 비용을 뺀 금액이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상금이 0인 경우 복권 비용을 뺀 마이너스 2를 곱한 그 상을 받지 못한 부분에 마이너스 기대값이 아, 더 커서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복권은 그 주최자가 승리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현금에서 복권 비용을 빼면 마이너스라서 기대값이 마이너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 그 기대값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1등, 2등, 3등 위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구분해서 계산하는 이유는 확률이 달라서 각각의 확률을 따로 곱하기 위해서인 것 같고, 근데 네, 만약에 기대값을 그 사업자 입장에서 네, 복권 비용을 판 금액에서 네. 상금을 뺀 금액이다라고 설정을 하면 그 역시 문제가 가능하고 그때는 플러스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뭔가 이렇게 각각의 각각의 확률을 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려워서 제가 그냥 계속 그래야 된다고만 말을 하고 있는데 최 교수님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 저희 잘 그냥 기대값은 그렇게 구하는구나. 저희 저번 시간에도 그 얘기 했었죠. 왜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구하는지. 기대값의 그런 그러니까 그 기대값이 뭔지 얘기를 조금 더 해서 어. 왜 이 문제에서 이렇게 기대값을 구하고 이 기대값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좀 같이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저번에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중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중 몇 학년이지? 이게 중3에 처음으로 나와요. 기대값이라는 말이. 그 교과 과정에서는 그때 중3 끝부분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근데 중등 부분 사실 수능이랑 연계도 안 되고 저희가 좀 잘 기억도 안 나는 면이 있는데, 그 기대값이 나오는 부분에서 거기 대표값이라는 더 큰 상위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표값이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중앙값도 대표값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숫자들 중에서 숫자들을 작은 거부터 큰 걸로 쭉 세웠을 때 제일 가운데 있게 되는 값. 그리고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숫자들이 여러 개, 자료값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 근데 이 기대값, 평균이라는 것을 대표값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표값을 여러 개로 둘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균, 기대값이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자. 음, 음, 저희 이모는 이 복권 게임에서 플러스 전체 계산하고 마이너스 전체 계산해서 둘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복권 개수로 나누는 게 단순한 것 같은데 뭐, 계산이 틀릴 확률이 실수할 확률이 높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을 이점을 잘 모르겠어서 그 어, TV는 아닙니다. 이걸 제가 좀 쉬운 예시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 두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걸 사건을 이제 센다고 가정을 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해서 이게 각각이 이제 표본점 근원 사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두 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건 총 이게 네 개밖에 없죠. 네, 근데 앞면의 개수는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개가 있고, 0개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매칭시켜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동의합니다. 이걸 다시 확률로 해서 이걸 확률 변수라고 전원에 했었고, 네, 여기서 이제 확률을 매칭시키는 걸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이제 앞면이 두 개 나오는 거는 네 개 중에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앞면이 한 개 나오는 거는 두 개가 있고, 앞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 또 한 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이제 확률 분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기대값의 의미는 이런 실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중심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 6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기대값이 저번에 이제 3.5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근데 네, 주사위의 눈에는 실제로 3.5라는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험을 무한히 반복했을 때 이 평균이 어디에 무게가 쏠리느냐라는 네, 표현을 해서 어, 이제 기대값을 그렇게 쓰는데 거기서 이제 확률을 이제 이렇게 근원 사건으로 쪼개가지고 이걸 세서 이렇게 묶을 때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이거 같아요. 값 같아요. 변량. 그래서 이제 아까 윤준 선생님 질문은 왜 그런 이렇게 복권 아까 그 마이너스 2달러 한 가격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냐 이 질문이셨나요? 네. 그러니까 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확률 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저희가 정의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의를 사용하기 위해서. 네,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했어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를 이렇게 시키는 이 과정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해 보기 위해서 말까? 그러니까 이 세세한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연습해보기 위해서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요? 아니요, 그, 아까 제가 몇 분 전에 생각으로는 제 방법이 단순하고, 네네. 위 방법이 비교적 복잡한데, 네네. 실수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이점이 아, 무엇인가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할 때 그 저번에 저희가 봤던 공식 있잖아요. 네, 그 공식에 이게 맞게끔 이제 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계산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윤진윤 선생님께서 계산하신 방식은 이제 또 공식 이걸 따져봤을 때 동일한데 이걸 약식으로를 간단하게 편하게 계산을 해주신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네, 보면은 똑같은 계산인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또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면, 황선생님 여기 분홍 글씨만 좀 지워주실 수 있으세요? 표 남기고 가능하려나? 예, 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평균 구하는 가장 음, 그냥 쉬운 그 얘는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점수 다 더해서 평균 내는 거잖아요. 그 네, 시험을 7과목 봤어. 그러면 7과목 점수 다 더해서 총점 구한 다음에 전체 과목 수 나누기 7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도 그것과 별다르지 않다. 윤지은 선생님 해주신 방법도 여기 보면 여기 저희가 여기 결국은 그 맥락인 거잖아요. 그 어, 삼, 복권을 샀을 때 복권이 만 장이 있으면 그 만 장들의 가격들이 어떻게 되냐. 3,000달러가 한 개가 있고, 1,000달러가 두 개가 있고, 500달러가 세 개가 있고, 뭐 100달러가 20개가 있다. 나머지는 0달러. 그리고 나중에 마이너스 복권을 산 가격 2달러는 이제 나중에 하신 거고, 윤진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전체 그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만장에 써져 있는 가격들 다 더한 거예요. 그 꽝은 0으로 처리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이제 먼저 비용을 치른 부분, 그 2달러씩 이제 돈을 냈으니까 그 부분을 네, 처리를 해주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어, 돈 그 상금 타는 거, 복권 사냐고 돈 낸 거, 그거 다 더해갖고 전체 만장으로 나눈 게 요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황희 선생님 이거 표 너무, 표도, 결국은 그, 똑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2달러를 반영을 해갖고 3,000달러가 아니고 2,998달러. 복권이 만 장이 있는데 그 네. 마이너스 2를 반영을 해서 아, 2,998이라고 적힌 복권이 한 장 있다는 소리. 네, 그쵸? 그리고 옆에 거 그냥 마이너스 1을 또 반영을 해서 그 998달러라고 적힌 게 세 장 있는 거예요, 세 장. 윤진 선생님 여기 이쪽에 그 세 장 아, 여기 근데 둘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동의합니다. 예, 여기 500 그러니까 498이 다섯 장 네, 있는 거고 다섯 장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98은 20장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나중에 만으로 나중에 나누는 거를 여기는 그냥 그때 반영을 해줘서 만으로 나누는 거를 각 그 뭐라고 해야 돼? 각 확률 변수마다 미리 반영을 해줘갖고 이제 만 분의 일이 다 걸리게 되는 거라서 결국은 저희가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뭐 이렇게 그 음, 이렇게 하잖아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각 확률 변수랑 확률이랑 곱해서 다 더해 이렇게 하는 게 기대값 구하라고 하는데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저희 어렸을 때 평균 모든 과목 점수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랑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 요 확률을 구하는 게 어, 전체 개수 뭐 n분의 그 각각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각각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음. 동의합니다. 그럼 이 그리고, 시그마 앞에 n분의 1을 앞으로 꺼낼 수 있거든요. 상수배하는 거를. 네, 음. 상수배하는 거를 n분의 1을 이렇게 앞으로 꺼내보면 이게 뭐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네, 확률 변수 xi는 각각의 점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점수가 몇 개 있니? 곱하기 pi라고 하지 말고 개수라고 할까요? 그 해당하는 개수 i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저는 네, 이런 동의합니다.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그냥 음, 뭐 요 계산이나
네. 평균, 시험 봐서 평균 구하는 거나,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에서 첫 행에 있는 음. 그 첫 번째 항목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0 그 위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네. 선생님 고쳐주세요. 아, 네. 음, 어, 음. 저 표에서는 이제, 상금을 받지 못한 그, 어, 9,971장 명을 마이너스 2로 처리한 거고, 그, 윤진 선생님께서는, 복권을 살 때 낸 그 비용을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2만 달러를 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 저 이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음, 네, 이제 더 하실 말씀 계신가요? 저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빠르게 여쭤보려 하는데, 기대값이 평균이랑 어떻게 보면 좀, 지금 혼용돼서 쓰이는 것 같은데, 그거가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여기서 평균이라는 거는, 아까 과목에서 평균 몇 점 이런 거 할 때 예시도 들어주셨는데, 그거는 각각의 과목이 하나씩만 있고, 영어, 수학, 뭐 사회 이런 것들이 뭐 확률적으로 그쪽에 개입될 여지는 없는 것 같고, 여기서는 2,998달러가 확률적으로 각각 하나씩, 열마다 하나씩의 그 확률과 매칭이 되는데, 그렇게 확률이랑 매칭되는 거를 평균할 때 기대값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도 평균이랑 기대값이랑 같은 건지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과목도 이렇게 확률 분포로 나타낼 수 있고, 황 선생님 표 잠깐만 지워주시, 그쪽 오른쪽을 알겠습니다. 좀, 네. 이제 이 표 얘기는 많이 한 것 같아서. 만약에 과목을 7과목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뭐 75점, 90점, 뭐 70점, 근데 75점이 또 있을 수 있고, 80점, 85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0점이 두 개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점수의 기대값을 구하면 그 70, 75, 그 80, 85, 90 이렇게 되는데 지금 7과목인데 점수는 5가지 종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네네. 7과목을 점수를 다 싹 더해서 곱하기 7분의 1 하는 거나 음, 아니면 여기다가 확률 얘 7분의 1, 이게 7분의 2, 80점이 두 개니까 7분의 2, 7분의 1, 7분의 1. 이렇게 해주는 거나 결국은 어, 그래, 와, 똑같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곱해줘서 더하게 되는데 위아래를 곱해갖고 더하게 되는데 요 1번 방법으로 하는 거나 2번 방법이나 어, 여기도 이제 그 75 두 개인 거를 75 두 개인 거를 75를 하나만 적고 75 곱하기 2 80은 한 개, 80도 다시 아까 70이 한 개였고 75는 두 개였고 80도 두 개. 그러니까 이거 하나 지우고 이렇게 어, 그 90점이 하나 있었죠. 음, 이렇게 하게 되면 위에 저희가 이제 평균 구할 때 그 점수 7개를 다 더해 갖고 그 7분의 1로 나누는 거나 아니면
그 점수를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로 나타내 갖고 변수랑 확률끼리 곱해서 다 더하는 거나 결국은 그 수식으로 봐도 똑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음,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조금 의미가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음. 약간의 그 또 하나 꼬리를 무는 약간 궁금증은 복권 만장에 대해서는 어, 만장이 다 팔렸다는 가정을 안 하고도 저 기대값을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과목 평균 구하는 거는 저 과목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뭔가 그 차이는 없을지 이런 거가 좀 궁금해졌어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복권, 일주일마다 그거는 복권에서, 어, 구매자 수도 다르고, 그 구매한 사람들 각각이 몇 장 사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매번, 이 게임의, 판돈도 다르고, 복권 한 장의 기대값도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가 이제 그 판매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 장을 지금 아일랜드 클럽에서 준비를 해놨는데 한 네. 장도 안 팔려도 기대값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장도 안 팔렸지만 기대값은 계산할 수 있는 반면에 과목별 평균은 과목이 점수가 나온 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라는 점에서 어, 모르겠어요. 지금 설명은 조금 힘들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그냥 생각이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면, 그 복권 한 장의 기대값은 빵원이 아닌가요? 듭니다. 팔리지 않았다는 게, 결정, 확실한 미래라면 기대값은 0원인데, 아, 아직 그러니까, 정수 선생님 말씀은 이 복권 게임에서 내가 최초로 복권을 살 때 그 한 장의 기대값은 얼마일까라는 질문이신 거죠? 어, 이게 그 최초? 잠시만, 저도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제 생각에는 복권을, 그러니까 지금 확률이라는 게 모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수는 지금 확률의 만인데 복권을 하나도 안 판 것과 복권을 만장 판 것과의 기대값을 계산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혜경 선생님께서 지금 예시로 들어주신 것과 지금 비교해 봤을 때 그게 이제 약간 혼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예시랑 아래에 있는 예시랑 계산 결과가 같다고 해가지고 이동주 선생님께서 만장이 안 팔려도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어, 제 생각에는 이 설명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저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동주 선생님께서 그 복권의 상황은 어떤 버추얼한 상황, 그 가상의 어떤 그 세팅을 해놓고서 기대값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시험의 상황은 그런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그 실제 상황이 벌어져야 기대값을 구할 수 있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런 확률에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뭔가 마음속에 있는 이 깨림직한 그런 게 좀 깨림직한 단어인데, 그게 언제나 확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현실의 상황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 현실에 저희가 또 수학을 할 때도 다른 뭐 저희가 무슨 이차 함수를 해요. 근데 그거를 막 현실의 상황에 빗대어 생각하려고 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확률이라는 단어를 배우면 그걸로 이제 막 현실의 상황을 막 상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현실의 상황에서는 이런데 왜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지? 이런 상황, 현실의 상황
이런 현실의 상황은 이 문제 풀이 방법과 맞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자꾸 끼어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뭔가 깨림직한 그 마음의 갈등 같은 게 계속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수학적 모델과 그 현실의 상황, 현실의 그냥 인간 세상, 그 부분과의 어떤 간극을 계속 메꾸려는 노력도 것도 계속 하고 있는 단원인 그 파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저는 재미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생각할 거리도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동의합니다. 네, 저도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고요. 그 아까 그 황희삭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그 지난 시간에 기대값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아직 뭔가 기대값이 많이 아직은 많이 안 와닿아서 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앞으로 하면서 저도 계속 조금씩 좀 가까워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대값에 대해서 저도 이게 정의가, 그러니까 계산 과정도 알고 뭔가 정의도 있으니까 알 것 같은데 뭔가 명확하게 이렇게 평균처럼, 그러니까 평균에다가 확률을 가미한 거잖아요. 기대값이.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안 잡혀서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GPT 말로는 기대값을 이제 확률적으로 가중된 중심, 정기적인 경향, 가능한 값 주변의 무게 중심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도 약간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수학자들은 복권을 평소에 안 사겠죠? 근데 그 복권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교수님께서 국내 주식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하셔가지고 아주 큰 수익을 벌어들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과 복권은 차이가 있지만 어떤 확률적인 계산이나 이런 거 있어서 자신이 있으면은 예, 복권이랑 도박 같은 것도 그, 제가 위험한 발언인지는 모르겠는데, 수학자라면 투표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투표요? 네. 이 투표, 왜, 아, 죄송합니다. 해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요? 일단 한 표의 가치가, 그거를 수학자가 따져봤을 때, 자기가, 뭐, 그 투표소까지 가는 시간과 에너지, 그런 기회비용을 치르면서까지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한 표가 이 전체 투표에 추가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기대하고 있는 그만큼, 이 후보자가 당첨되고, 이 후보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게 연쇄적으로 발생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어, 기대값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행동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니까요. 음, 잘, 계산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 잘 모르겠지만, 기대값 계산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어쨌든, 가중치를 두는 것과 확률에도 차이가 있을 거라
가중치를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 의미가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 그 정치적 효능감, 그 자신감이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투표를 하는데, 그 가중치가 비합리적으로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투표를 합니다만, 음, 그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수학자라면 투표를 하지 않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이제 아무도 안 볼 거니까. 또 설령 똑똑한 나는 안 하더라도 그런 정치적 효능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서 일정 수의 득표 이상 나오게 하는 게 또 교육과 정치의 목적이 아닐까요? 그리고 투표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투표를 안 하는 것도 투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 기권도 자기의 선택지이긴 하겠지만, 뭐 꼭 투표라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쵸.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제 그 확률이라는 확률대로 행동하는 것은 보면 어떻게 보면 로봇이잖아요. 그 로봇의 행동은 확률을 계산해서 하겠죠.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나름대로 뭐 AI나 그런 거 이제 가장 평균치의 대답 아니면 어떤 그런 알고리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인 대답이라던가 인간이 뭐 그 알고리즘을 짜겠지만 그냥 확률적으로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에 맞춰서 이제 행동하는 또는 살아가는 방식은 로봇 기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어떤 인간성이라는 게 인간은 확률이 낮아도 하잖아요. 행동을. 왜 거기에는 단지 또 어떤 확률을 구하는 알고리즘에는 그 효율성, 뭐, 그 어떤 그 금전적 효율성, 뭐, 이득, 뭐 그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는데, 인간의 행동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어떤 의지, 뭐, 사랑, 뭐,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 그러거나 아니면 뭐, 분노, 질투, 뭐 그런 것들이 다 개입을 해서 행동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어, 꼭 확률대로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수학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윤진은 선생님이 슬랙의 그 가치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가치라는 단어와, 이런 식으로 확률도 어떤 것을 측량하는 건데, 그 그런 수학적 또는 기계적 측량 같은 거와 좀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어, 네. 그게 시간이 지금 자정을 넘어서 30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쯤에서 레코드는 종료하고 오늘 수중한 그 저희 확률에 대한 문제풀이와 토론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레코드가 이렇게 하면 일시중지를 아닌데? 어,